전립선암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기에 발견되면 순환암, 늦게 발견되면 독한암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암입니다. 저는 강북삼성병원 비뇨의학과 주관중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진료 분야는 주로 종양 분야인데요. 비뇨기와 관련된 비뇨기 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주로 이제 고령과 많이 관련된 암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고령화될수록 많이 생기는 암이고요. 전립선암은 그 주인자가 호르몬 변화와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자주 생길 수 있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식생활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많은 호르몬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립선암이 이제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립선암이 조금 더 안 좋다고 이렇게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전립선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것보다는 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소변을 오래 참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직접적인 전립선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변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방광 기능에는 많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은 전립선이 압박을 받는 효과가 있어서 전립선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전립선암을 일으키는 큰 원인은 아닙니다. 특히나 자전거, 장시간 타거나 하면은 전립선이 많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전립선 증상들이 더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소변을 좀 급하게 본다든지 자주 본다든지 또는 소변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이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성생활은 주로 이제 정액이 전립선 뒤에 있는 정액 주머니, 그쪽에 이제 많이 정낭이라고 하죠. 정낭에 많이 모여 있게 되는데, 일정하게 모이면 배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생활을 안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고, 적당한 이제 주기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성생활의 이제 적당이라는 이제 기준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요. 연령에 따라도 다를 수 있고, 일정하게 횟수, 일주일에 몇 번, 이거는 아니시고요. 자기가 평소에 해왔던 이제 성생활의 범위를 젊을 때 이제 성생활 해왔던 그 범위를 나이에 맞게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 증상이 없어서인데요. 전립선암은 특징적으로 전립선이 이제 바깥 부분입니다. 말초대라고 하는 바깥 부분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이행대라고 해서 전립선의 가운데 부분, 요도를 감싸고 있는 부분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약해지거나 조금 자주 보게 되거나 급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소변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전립선이 바깥쪽에 생기기 때문에 전혀 압박 증상이라든지 그런 소변 증상이 없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피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을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 전립선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수술적인 방법도 있고 방사선 치료라든지 약물적인 치료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좀 고려할 때는 주치의와 이제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환자의 그 전립선 용적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요. 병기 또 중요하게 되고, 환자가 평소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이제 다른 질환이 있었는지, 또 평소에 발기력 상태, 방광 기능이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립선 암에 대한 수술 방법은 크게 개복수술, 회음부 절개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의 수술, 복강경 또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개복수술의 경우는 여태까지 이제 해왔던 통상적인 방법인데, 배꼽 아래쪽에 하복부를 열어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여기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는 전립선이 좀 크신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전립선을 적출한 다음에 외부로 꺼내야 되는데,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구멍을 더 넓혀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이제 많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전립선이 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회음부 절개의 경우에는 전립선 크기가 약간 작은 편에 속하고 복강 내 수술을 받아서 많이 유착이 이제 의심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복강 수술은 이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회음부 절개를 통해서 하는 수술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은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통합해서 전립선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경우, 과거 복강 수술을 특별히 받은 경우가 없는 경우 한해서 할 수가 있고, 좀 차이점이라면은 개복을 하지 않고 이제 회음부를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회복이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아무래도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수술 전에 미리 상의하시는 것은 환자의 전립선의 용적이 얼마나 큰지 하고, 또 환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다른 질환이 있으신지, 또 그리고 평소에 이제 발기 상태, 또 평소에 소변 보는 상태에 따라서 이제 방광 기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진행된 경우 또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내과와 함께 협진 체제를 이루어서 다학제 협진을 통해서 환자 맞춤형으로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환자의 상태, 전립선 암의 병기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개복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장 특징적인 점이 있고요. 전립선은 그 회음부 저 깊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강 내에 또 더군다나 골반강 내에서도 저 깊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개복을 하거나 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근데 로봇 수술은 카메라를 통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은 좀 크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교한 상태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수술하는 사람이 크게 움직이더라도 로봇 팔은 정교하게 조금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정교하게 할 수 있어서 발기와 관련된 신경들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고, 요실금과 관련된 주변 구조물을 충분히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기력 보존과 요실금의 예방에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개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에 구멍만 나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빨라서 수술 당일날 오후면은 바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회복이 빨라서 퇴원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개복 수술보다는 로봇 수술이 좀 더 장점이 많습니다. 로봇 수술은 확대 비율이 한 10배 내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전립선의 크기가 호도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골반 안에 깊이 들어있을 때는 개복을 해서는 잘 이제 자세하게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을 10배를 확대한다면 주변 구조물이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전립선 암 수술은 전립선과 뒤에 있는 제 정낭을 같이 적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장기를 적출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합병증이 조금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큰 합병증이 요실금과 발기부전인데요. 로봇 수술을 하더라도 발기부전이 전혀 안 생기는 것은 아니고,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충분히 살리고 해서 발기부전의 확률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발기부전은 평소의 발기 상태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가지고 계셨던 평소의 발기력하고 관련되고 또 연령하고도 많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고령일수록 수술 후에 발기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수술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요. 조금 연세가 젊으신 분입니다. 대체로 이제 고령에 많이 생기는 암이긴 하지만 또 가족력이 있을 때는 또 일찍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분의 경우에도 아버님께서 전립선 암이셨는데 피검사를 통해서 우연치 않게 아드님이 발견되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치료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수술을 선택하셨고, 로봇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았고요. 또한 발기부전이라든지 요실금의 합병증이 거의 없이 지금 아주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또 한 분은 발견될 때부터 이미 뼈까지 전이된 굉장히 이제 진행된 전립선 암 환자분이셨는데요. 연세는 조금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난 후에 이제 호르몬 박탈 치료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을 하시고, 생활면에서 또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또 운동과 식이요법 통해서 굉장히 몸 관리를 잘 하셨고, 또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도 잘 적응을 하셔서 처음에는 뼈 전이가 꽤 많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셨는데 뼈 전이가 거의 없어진 정도로 치료가 잘 되셨고요. 현재도 치료를 잘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전립선 암은 발생이 호르몬과 많이 관련됩니다. 또 식생활과도 많이 관련됩니다. 우리나라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이기 때문에 식생활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좀 피하셔야 될 것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특히 동물성 기름. 그래서 돼지 비계라든지 닭 껍질이라든지 이런 동물성 기름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탄수화물은 적당량. 그래서 탄수화물도 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은 섭취하지 않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한편으로 또 전립선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은 콩, 토마토, 마늘과 같은 음식들은 전립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을 조금 자주 드시고 짜고 맵지 않게 드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립선은 회음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바로 닿는 부분입니다. 전립선을 압박하지 않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신 것은 좋지가 않고, 또 자전거 운동도 적당히는 괜찮은데 너무 장시간 자전거를 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걷는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빠르지 않게 또 너무 이제 언덕 말고 평지를 적절히 걸으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암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형제 들 중에서 전립선 암이 있으시다면 전립선 암이 나타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40대가 넘으면서부터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전립선에 대한 검진 방법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혈액 검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진료를 받고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이 전립선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평상시 이제 생활 습관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식생활 습관, 운동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시고 체중 관리를 하시고, 또 한편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통해서 전립선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기에 발견되면 순환암, 늦게 발견되면 독한암입니다.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등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진행 속도도 늦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암에 속하지만, 늦게 나중에 발견되게 되면 이미 진행된 후에 발견될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진행도 빠르고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기 검진이 필요하고, 빨리 발견해서 치료에 잘 적응하신다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암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